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경영학과 권영중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반고흐의 그림 두 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고흐의 설명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신다면 그 반고흐의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이 어떻게 경영학과 만날 수 있는가, 그 가능성 여부를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그림이 반고흐가 그린 신발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역대 예술가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더러운 신발을 화폭에 담지 않았습니다. 반고흐만이 유일하게 신발을 정물화로 그렸어요. 이 그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참으로 더럽죠. 추합니다. 냄새가 진동할 것 같아요. 정말 보기 싫습니다. 반고흐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왜 이런 정물화를 그렸을까요? 이 정물화를 그리고 나서 반고흐는 자기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태호야, 나는 오늘 내 신발을 그렸다. 바로 이 신발이 자기가 신고 다녔던 헌 신발입니다. 평소처럼 노란색을 좀 사용을 했지. 태호야, 그거 아니? 자기 발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다. 그리고 자기 신발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전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다. 바로 따뜻한 사람이지. 자, 이런 그 글을 남겨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 하찮아 보인 것,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그러나 바로 그 말 한마디에 고흐의 예술 사상이 들어가 있고 고흐의 인간미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고흐가 이렇게 추한 형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발 사랑하십니까? 하루 종일 가장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육중한 몸무게를 버틴 신체가 바로 발이에요. 가장 호강하는 데는 어딘가요? 가장 높은 데에서 좋은 것 보려고 그러고 좋은 것 들으려고 그러고 좋은 것을 맛보려고 했던 바로 우리의 얼굴, 머리가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바로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 제일 낮은 곳, 아래에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발이죠. 발은 설상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내 신체의 한 부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온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발은 어떤가요?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정말 하찮은 대우를 받죠. 물론 명품 신발의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요. 여하튼 고흐가 한 이 말은 뭐냐면 더 낮게 내가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알고 싶으면 그 내 스스로를 그 대상보다 더 아래에 서도록 만들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를 그렇게 낮추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더 높게, 더 하늘로, 더 비상을 꿈꾸며지 더 낮아지기를 생각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의 쉬운 단어죠.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알다, 깨닫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깨닫다는 말입니까? 아래에 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 아래에 선다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고흐가 이런 추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네요. 고흐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나를 더 낮춰라. 즉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더 외진 곳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이런 따뜻하고 온정이 깃들고 긍휼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참된
인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세가 아닌가를 우리들에게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 주목한 철학자가 바로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이 그림을 보고서 글을 하나 씁니다. 그 원고를 잡지사에 기고를 하는데, 나는 더러운 신발 한 컬레를 본다. 자, 여기까지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이데거는 봅니다. 나는 저 신발의 주인을 본다. 저 신발의 주인이 이 신발을 신고 어디를 다녔는지를 본다. 저 신발을 신고 그 주인공이 다녔던 그곳에 얼마나 고된 노동의 흔적이 있는가를 본다. 이런 식입니다. 단순한 신발 하나인데 독일의 그 위대한 철학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간파해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겠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 속에는 신성한 노동, 나의 땀, 그러면서도 열정과 고뇌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 등이 감춰져 있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 고흐의 그림 한 점을 더 보도록 하죠. 제목 자체가 반 고흐의 의자입니다. 원래는 반 고흐의 자화상이에요. 역시 역대 예술가 중에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기가 없고 이렇게 의자만 덩그러니 놓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의자는 무엇인가요? 의자는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 신분이 혹은 그 부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려주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왕의 의자가 따로 있겠죠. 교황의 의자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리의 노동자나 악사가 앉는 의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는 곧 주인공의 신분, 지위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보조적 매개체예요. 그러나 이 그림 속에서는 보조의 매개체가 일단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됐네요. 신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고흐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그림 속에 왜 고흐가 직접 등장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자화상을 그려라 하면은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내 모습을 화폭에 담는 것이 일반적인 예일 텐데, 왜 고흐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화폭에 옮기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반 고흐는 권총 자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앓았던 가장 그 본질적인 병은 간질이었어요. 간질병 환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신병자라고 놀림을 받았죠. 지나가던 아이들은 반 고흐에게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왕따 시련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반 고흐예요. 이 사람 평생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일구고 자식 낳고 사는 것이었어요. 너무 이런 평범한 삶을 꿈꾸었던 반 고흐의 그 일생에 한 번도 그런 꿈이 실현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없을까요? 1차적으로 그림 속에 자기를 그려 넣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타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즉, 남이 자기 자신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서,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중부정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나를 내 스스로도 부정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나 자신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 고흐의 이 자화상 속에는 의자만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이 의자가 백주대낮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밝은 빛을 받고 모든 것을 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감출 수가 있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대로 다 노출이 되고 있죠. 이런 자기 자신,
밖과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굳게 닫혀져 있는가. 저 문은 영원히 열릴 것 같지 않은 문이에요.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그림 속에 의자가 처해 있는 현실은 자폐의 공간이에요. 이것이 반고 후의 내면에 너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스스로 왕따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고통이 이 그림 속에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뒤쪽에 보면은 여기에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저것이 양파예요. 붉은색 양파입니다. 양파는 간질의 특효약이라고 당시에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양파를 그려놓은 이유는 내 병이, 간질이 낫기를 바라는 희망이죠. 그리고 양파에 위에 싹이 돋아 있습니다. 푸르게. 새 생명이에요. 간질로부터 내가 치유돼서 내가 새로운 생명체로 정말 떳떳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으면 저 양파를 그려 넣었을까. 그러나 그 양파가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큰 박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박스가 관처럼 보여요. 저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희망이 실제 현실에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고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거의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소외되고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삶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반고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종말을 맞았는가?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어요. 반고흐가 그린 이 의자를 바라다 보는 우리 현대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 현대인들의 이 각박한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바라다 봐주고 얼마나 인정을 해주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뻗어주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남을 인정해주고 있는지, 내가 손과 따뜻한 마음을 표하고 있는지, 아마 긍정적인 답보다는 부정적인 답을 더 많이 내실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현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 과연 이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신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내가 더 낮아지자. 그리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끌어주어야 됩니다.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죠.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품어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는 갖지 못한 자에게 내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따뜻한 사회, 소통이 있는 사회, 그리고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요? 바로 이런 메시지를 반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고흐의 그림 두 편, 제가 드린 이야기 공감하십니까? 부정은 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그림 속 이야기를 공감을 하셨어요. 공감을 하시고 더 나아가 아마 내 삶 속에 그래도 이런 예술가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술적으로, 예술 작품에서 내가 얻은 공감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술적 공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 나누는 것. 다른 사람, 예술에서 얻은 이야기 그리고 공감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예술 경영학이에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지적 자산과 경영학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실질 이득을 얻는 학문이 합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학문이, 서로 이질적인 학문이
만나서 새로운 학문을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융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융합하면은 바로 연결된 이야기가 뭐냐면은 창의입니다. 창의성. 고도로 발달하고 점점 복잡해져가는 우리의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서는 대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종대왕 생각나시죠?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각인되어 있는가요? 그분이 바로 융합적 사유를 하는 통섭적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손에는 훈민정음, 인문학을, 한 손에는 자연과학, 바로 과학을 알고 있었던 분이 세종대왕이거든요. 바로 우리의 시대가 우리 요구하는 인재가 바로 이런 융합적이고 통섭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학문이 바로 융합경영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융합경영학과는 세 전공 트랙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문화예술경영학, 그 다음에 정보기술경영학, 세 번째가 스포츠산업경영학이에요. 그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화예술경영학이라고 하는 이 전공이 왜 융합경영학과 내에 속해 있는가? 자, 그림을 알아야 돼요. 예술을 알아야 돼요. 인문학입니다, 이게. 예술을 알아야 되고 예술을 통해서 이런 공감된 예술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 경영학입니다. 물론 이때의 경영학은 생산 등의 분야는 제외가 되겠죠. 주로 아마도 마케팅, 홍보, 회계 등등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된 경영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여러분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소통의 매체가 무엇입니까? 테크닉이에요. 바로 스마트폰 등등의 이런 기술 경영, 테크닉과 연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미디어 등등의 기술이에요. 바로 우리 융합경영학과 안에 있는 예술경영, 문화예술경영 전공 트랙에서는 이 세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암롯과 지식, 인문학적 사유가 되겠죠. 그리고 경영학적인 어떤 마인드, 더 나아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공감을 공유의 매체로 실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분야가 하나로 융합되어져서 나타난 것이 우리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융합경영학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고흐의 이야기, 반고흐뿐만이 아니에요. 역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그림 속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단 하나가 아니에요. 보는 사람마다 혹은 보는 시대에 따라서 그림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해집니다. 그 예술의 세계, 예술의 바다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 예술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삶이 무엇이고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느끼십시오. 그리고 나만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에 파급이 되면서 우리 사회 자체를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예술을 통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가 기여하고 일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융합적, 복합적 혹은 통섭적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융합경영학과 내에 있는 문화예술경영전공 이 분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반고흐의 세계도 알았고 융합의 세계도 알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예술 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공감 속에서 이런 새로운 학문의 체제에 선뜻 손을 내밀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